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레뷰 코퍼레이션의 기업 분석과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5,000원, 상장일도 바뀌었다. 고민할 게 없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는 소상공인 및 기업으로부터 리워드를 취하려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제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레뷰 코퍼레이션은 레뷰 플랫폼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무엇일까요? 먼저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며 양적인 관점에서 팔로워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팔로워가 10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를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시아 지역 기준 비중이 5% 정도 됩니다. 이어서 팔로우 10만 이상의 인플루언서를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약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로워 10만이 되지 않는 73%의 인플루언서들을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하여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제품 외에도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유튜브 체험단 등을 통해 가게 홍보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서 가게나 제품을 검색했을 때 하단에 이와 같은 배너가 삽입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레뷰를 통해 본 업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레뷰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점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대별 SNS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세대를 가리지 않고 SNS의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 소비층인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서의 SNS 사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가게를 방문할 때 리뷰 및 후기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의 사용률이 늘어나고 리뷰와 후기를 참고하는 비율이 넘어서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SNS 마케팅의 시장 규모가 검색 광고 시장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에 매우 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면 자체 도구인 브랜드 커넥트를 통해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팔로워가 10만이 되지 않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나노 인플루언서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레뷰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도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체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매크로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를 위한 레뷰 셀렉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레뷰와 레뷰 셀렉트를 통해 모든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나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는 레뷰가 아직까지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레뷰 셀렉트의 매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품목별 매출 현황을 보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매출이 없던 레이블이 현재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은 레뷰 코퍼레이션이 2022년 2월 인수한 회사입니다. 레이블은 중국향 라이브 커머스 특화된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입니다. 레이블은 국내 제품을 중국 현지의 인플루언서인 왕홍들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기에 현재는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경쟁사 현황을 살펴보면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서 업계 1위로 추정되지만 점유율 자체는 그리 높지 못합니다. 약 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2020년 이후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공모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회사는 디어유, 커넥트웨이브, 실리콘2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네이버, 카카오, 청담 글로벌까지 포함될 뻔하였으나 기준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외되었습니다. 유사 회사인 디어유, 커넥트웨이브, 실리콘2의 펄을 평균은 32.6일이 레뷰 코퍼레이션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적용 퍼가 되었습니다. 평균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적용 퍼에 지난 4분기의 수익 59억 4,100만 원을 기준으로 가치가 산정되었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산정된 가치의 11.85%의 할인이 적용된 1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퍼로 따지면 28.75입니다. 퍼는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체 플랫폼 레뷰 등을 통해 팔로워 10만 이하의 인플루언서부터 대형 인플루언서까지 모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흑자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 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9월 19일 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9월 20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한싹, 신한 제11호 스펙과는 청약 일정이 완전히 똑같고 밀리의 서재 IMT와는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는 A스테크와도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모두 6개의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청약 1일차인 9월 19일은 온라인 청약만 오후 10시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환불일은 2일 뒤인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에 청약을 하셔도 환불금으로 두산 로보틱스에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삼성증권에 표기된 상장일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이 10월 5일에서 10월 6일로 방금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레뷰 코퍼레이션은 두산 로보틱스와 동시상장을 피하게 되었고 단독 상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관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1,500원에서 13,2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13.64% 초과한 1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1,80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64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경쟁률이 아직까지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수요 측 당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본금과 관계없이 무조건 청약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2023년 7월 증권신고서를 등록한 기업의 수요 예측부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8월 23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했기에 해당 대상이 됩니다. 8월 22일 등록한 한싹, 8월 21일 등록한 밀리의서재, 8월 21일 등록한 IMT, 7월 28일 등록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7월 17일 등록한 빅텐츠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쟁률을 단순 이전 청약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로 비교해보면 레뷰 코퍼레이션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수는 절대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6.21%, 상단이 3.79%이고 중간, 하단 미만의 분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수혜 측 분포는 좋지만 공모가로 정해진 15,000원 이상의 분포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24.46%, 수량 기준 21.01%의 의무보유 가격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의무보유 가격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72%, 3개월이 12.16%, 1개월이 4.8%,
15일이 1.33%입니다. 의무보유 확약도 많은 편이지만 장기인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기에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도 좋습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의무보유 확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0.3%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금양 그린파워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높고 프로테온텍, 파두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내뷰 코퍼레이션은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허수성 수혜측 방지가 적용된 이후 청약들과만 비교를 해보면 내뷰 코퍼레이션은 기관 배정 규모가 가장 많고 평균 참여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규모가 크기에 평균 참여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뷰 코퍼레이션보다 규모가 작은 릴레이 서재보다 참여 비율이 높고 인스웨이브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뷰 코퍼레이션의 수혜측 결과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2.7%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규모로는 8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4, 50억 원대 규모에 비하면 큰 편입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균등 배정 주의 수는 28만 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30만 명 이상입니다. 삼성증권의 이전 청약인 센서비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가 30만 1,473명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뷰 코퍼레이션의 균등 배정 주의 수는 추첨 한 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삼성증권은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14,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등급이신 분들이 영업점을 찾아가면 2배로 청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은 말 그대로 온라인 전용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7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공모가 1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645억 원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유통 가능 비율은 낮은 편인 19.8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27억 원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가격이 약 200% 정도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13.66%까지 떨어지고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225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없고 일반 청약자가 25.7%, 공모기간이 74.3%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는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주주를 살펴보면 기존 주주 중 상장일 6개월간 매각 가능한 물량이 없습니다. 상장 후 6개월은 되어야 기존 주주가 매각이 가능합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은 임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1,500원부터 5,468원까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 옵션은 6개월, 1년간의 의무 보유가 있기에 당분간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없습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펜트론, 스톤브리지 벤처스보다 조금 더 많고 세아 메카닉스, 코난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오픈롤, CQ샘보다 조금 적은 유통 물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내뷰 코퍼레이션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뷰 코퍼레이션은 기존 주주가 이번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은
26.79%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존 주주가 공모를 통해서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구주 매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최대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인 점은 다행입니다. 레뷰홀딩스 유한회사는 16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60만 주를 이번 공모를 통해 공모가로 매각을 합니다. 레뷰홀딩스 유한회사의 취득단가는 공모가보다 매우 낮은 4,375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신 남은 주식인 100만 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매각이 가능합니다. 구주 매출이 있는 점은 아쉽지만 구주 매출이 있어서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이고 앞으로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1이고 단독 상장으로 변경된 점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수혜측 분포가 좋고 의무보유 가격이 평균 이상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고 상장 이후 6개월 동안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2021년부터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SNS 마케팅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이 각광받는 업종은 아니고 기존 주주의 구주 매출이 있는 점, 공모 규모가 작아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인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15,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만원, 하한가 60%는 9,000원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상장일 하루 종일 9,000원에서 6만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겹친 일정으로 진행되는 다른 종목과 비교하고 최종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가격이 높게 반영된다면 상장의 유통 물량이 적은 편이 되고 단독 상장으로 변경된 점,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비례는 경쟁률을 비교하시고 최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